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란을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미국의 이란 폭격이 임박한 것이 아닌가. 러시아, 중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사드가 바레인으로 갔다. 이런 루머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지르노프스키가 3차 대전에 대해서 예언을 했었습니다. 이란이 이제 3차 대전 발발지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먼저 어제 노란 딱지가 붙어서 이란 관련된 부분을 뺐는데 그 부분 한 8분 정도 먼저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가고 그 다음에 오늘 들어온 속보, 이란 폭격이 임박했다. 이런 내용을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란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위성 이미지, 새로운 이제 위성 사진이 올라왔는데 이 작년에 이란에서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맞고 목표물들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이스라엘은 부인을 했죠. 네바팀 공군기지입니다. 그런데 추가적인 위성 사진이 올라왔는데 그때 이제 미사일 맞은 기지들 뭐 파괴되고 지금 철거하고 그리고 아직 수리 못한 건물들 이런 사진들이 다 올라왔습니다. 그때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성공적이었다는 거죠. 네바팀 공군기지는 당시 사드 시스템 그리고 이 다윗의 돌팔매 등 미국과 이스라엘 첨단 대공 시스템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이제 저지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것을 부정을 했죠. 자, 그리고 한국과 관련된 겁니다. 한국의 오산 공군기지에서 이 전례 없이 13대의 미국 군용 수송기, 대형 군용 수송기가 한국에서 다이렉트로 카타르로 이렇게 날아왔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가? 전쟁 물자죠. 이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은 어쨌든 육군이고 가장 많은 전쟁 물자를 가지고 있는 해외 기지입니다. 이 전쟁 물자는 바로 이제 지상전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무기들이죠. 13대의 이 군용 수송기가 오산에서 다이렉트로 카타르로 날아갔습니다. 분명히 이란과의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뭐 한국 내에 보관해 두고 있는 뭐 제이덴 폭탄이라든가 이런 것이 만약 이란과 전쟁을 하게 된다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스칼리러 때문에 이제 트위터가 시끌벅적합니다. 스칼리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핵 공격을 할 거다. 뭐 이제 뭐 전략 핵 수소폭탄 이런 게 아니고 전술 핵폭탄으로 중요한 이제 어떤 뭐 핵기지라든가 이런 것을 파괴할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윌 슈라이버는 그럴 가능성은 없을 거다. 왜냐하면 만약에 미국이 그런 공격을 하게 된다. 이것은 전략적으로 엄청난 실수가 되고 미국은 버림받은 국가가 될 거다. 그리고 미국의 문명 이것은 몰락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핵 공격을 했다. 이것을 진지하게 믿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군사분석가, 정치분석가 이제 제임스 크래거가 스칼리러를 비판했습니다. 이 스칼리러는 이제 트럼프가 전술 핵폭탄을 이용해서 이란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아가서 정권 교체까지 할 거다. 하메네이나 뭐 이런 거 다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이건 뭐 정신 나간 이야기죠. 왜냐하면 인구가 1억인 나라에 이 정권 교체까지 한다. 무엇으로? 하늘에서 폭격을 해서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이 폭탄이라는 거 미국은 bomb anyway 이런 policy가 있습니다. 뭐 일이 생기면 야, 폭격해버려. 그냥 뭐 저기에 누가 까봅니다. 아이, 가서 폭격해버려. 이 bomb anyway 뭐 아무데나 폭격해버려. 이게 이제 미국의 어떤 이 필라소피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폭탄을 아무리 떨어뜨려도 어떤 정권도 파괴되지 않고 나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특히 큰 나라 같은 경우. 그리고 이란 같은 나라는 폭탄을 떨어뜨리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폭격을 하게 된다. 이때 당연히 이란은 이제 이스라엘에 보복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매우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국가로서의 기능이 수행되지 않을 정도의 파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뭐 핵무기가 오고 간다 이런 것은 잠깐 배제하겠습니다. 결국 트럼프가 이란을 폭격해서 이란은 별로 이제 크게 피해를 보지 않고 이스라엘만 파괴되는 그런 효과를 야기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이 파괴되면 이것을 재건하기 위해서 미국은 지상군을 보내야 됩니다. 대규모의 병력 그리고 군사자산을 투입해야 되죠. 이때 미국의 재정적인 부담, 새로운 거대한 전쟁에 미국이 그냥 빨려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 결국 뭐 이스라엘도 이제 파괴되지만 미국도 이렇게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제임스 크래거는 그럴 가능성은 극히 낮다. 스칼리러가 좀 착각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이란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폭탄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파괴될 수 있고 이것은 나중에 그리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암울한 수렁으로 미국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캐서린 타이슨이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 미국인들, 캐서린 타이슨은 영국인입니다. 이 미국인들을 보면은 뭐 섬뜩할 때가 있다. 좀 무섭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제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이 아무런 이제 어서리티 권한도 없고 역량 또는 선택권이 없다라고 가볍게 생각을 하는 거죠. 미국인들이 굉장히 오만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주요 이제 정책 당국자들도 뭐 베센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예외주의, 미국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런데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그들은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이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돼. 만약 마음대로 하면은 미국이 가서 혼을 내고 뭐 채찍질을 가할 거야. 자, 그러면은 미국의 말을 들을 거야. 이런 망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는 선택권이 없다. 이것은 미국이 만든 이 프로파간다.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가 만든 선전선동 프로파간다에 자신이 빠지는 겁니다. 오만이죠. 결국 이것은 미국을 파국으로 이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역전쟁 관련돼서 재미있는 기사가 올랐는데 한국, 일본, 중국이 함께 이제 조율해서 트럼프의 관세 공격에 대응할 거다. 만약 이렇게 했을 경우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트럼프는 격분했다. 뭐 이런 기사가 올라올 겁니다. 조만간에. 오늘 트럼프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dirty 15, 이제 더러운 15%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누구냐? 자, 어떤 특정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 얘네들이 미국과 이렇게 교역을 하면서 아주 재미를 보는 거죠. 그런데 미국을 위해서는 양보를 하지 않는다. 이 dirty 15, 이들 국가 중에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한국도 있습니다. 역시 1순위는 중국입니다. 그리고 EU 뭐 여러 나라, 멕시코, 베트남, 그리고 이제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 뭐 한국, 캐나다, 인도, 타일랜드, 이탈리아, 스위스란드, 그리고 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뭐 이런 나라들이 쭉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미국이 이렇게 특별히 손을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한국도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제 노딱이 붙어서 이제 빼버린 부분인데 좀 수정해서 올리고 이제부터는 오늘 들어온 속보를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르팽은 한 290만 유로, 하나로는 한 40억 정도죠. 이 자금을 오용했다. 그래서 지금 뭐 출마 자격이 박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글로벌리스트 몸통인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할 때 무려 4억 300만 유로, 하나로는 6천억이 넘죠. 이 정도 자금, 이제 EU 각국의 이제 납세자들의 돈입니다. 혈세죠. 이것을 잘못 사용했는데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시비를 이제 관장하고 있죠.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EU의 총통각하께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탈리아, 만약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우리가 바로잡겠다. 프랑스, 바로잡겠다. 폴란드, 루마니아, 당신들에게는 선택권이 없어. 만약 우리가 원하지 않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은 우리가 바로 잡는다. 이렇게 이제 거만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EU 거의 뭐 전체주의 집단이죠. 자, 그리고 이제 헥세스가 일본에 왔습니다. 일본에 와서 좀 상당히 무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일본이란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중국을 견제할 때 일본은 매우 뛰어난 전사그룹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죠. 일본이 이제 대포밥이라는 겁니다. 뭐 일본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습니다. 뭐 어제도 이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이 미국은 직접 싸우지 않고 일본, 한국, 대만을 이용해서 중국과 이제 전쟁을 하게 한다. 이런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배후에서 지원을 하는 거죠. 공군 지원, 해군 지원, 그리고 ISR 무기 이런 식으로 이 아태 지역에서 군사 전략을 이제 180도 전환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미군이 제1도련에 있으면서 중국군과 맞서 싸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이제 제2도련으로 후퇴합니다. 제1도련에서는 대만, 한국, 일본이 바로 이제 중국군과 직접적으로 싸워야 된다. 이것이 이제 미국의 구상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런 계획을 숨기지 않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이 이야기에 상당히 불쾌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왜 도대체 이 미국의 대포밥이 되는가? 그런데 이제 일본 정치에는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이죠. 자, 일본이 중국을 찌르는 폭탄으로 이제 개조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랑 똑같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미국의 구상인데
뭐 이대로 될지 뭐 이것은 지켜봐야 되죠. 뭐 일본도 주권이 있는 국가고 그리고 일본 국민들도 바보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의 대포밥 역할로 일본이란 국가가 중국 미사일을 흡수하는 스펀지 역할을 한다. 글쎄요, 일본이 이것을 받아들일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헤그셋의 이 발언에 대해서 이제 중국도 뭐 입장을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뭐 기자가 먼저 질문을 했는데 이 대변인이 이렇게 답을 했죠. 이 미국은 왜 다른 나라들을 그냥 미국의 대포밥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그리고 이제 선동질을 하고 다닌다. 뭐 이렇게 이제 좀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어제 만든 방송 패널도 나오지만은 자, 이제 C-17 수송기가 뭐 한 10세대가 지금 한국에서 오산에서 이제 바레인으로 갔습니다. 10세대 엄청나죠. 그런데 여기에는 만약에 이제 대공 시스템이 들어가면 한 2개 포대 정도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팩3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충격적인 이야기죠. 한국에는 지금 이제 사드가 한 2개 포대 정도 있나요? 이 정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드가 간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이 워싱턴 DC에서도 이제 방공 포대가 뭐 팩3 갔습니다. 이게 지금 바레인으로 가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지금 갔습니다. 이 기사는 이제 어제 올라왔죠. 그리고 한국 방송에서도 이것을 다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팩3가 간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자세한 내용을 보면은 사드가 간 것 같다. 사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사드, 팩3 다 나옵니다만 지금 매우 이제 부산스럽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느 정도의 전력, 폭격 전력이 지금 딱 이제 이란 근처에 있는가? 일단 인도양에 있는 이제 디에고 가르시아 공군기지죠. 어떤 것들인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7대 B2 스텔스 폭격기 엄청나죠. 그리고 8대 이제 B52 폭격기, 뭐 폭탄은 B2보다 훨씬 많이 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송기 7대 대형 수송기죠. 그리고 10대의 이제 공중급유기 그리고 1대 이제 포세이돈 이제 초계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무장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얼마 정도 뜰 것인가 뭐 이것도 이제 다 봐야 됩니다. 이 폭격 전력이 전부 떠서 이란을 때린다. 이란에 이제 심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물론 이란에 이제 대공 시스템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자, 그냥 자유롭게 폭격을 할 수 있다면은 뭐 7대 B2, 8대 B52 뭐 엄청나죠. 이게 가서 이제 쑥대밭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폭격 전력이 이제 다 갈 것인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됩니다. 어쨌든 뭐 엄청난 군사력이 모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도양에 이제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 그리고 자, 지금 항모가 이제 트루먼이 있는데 여기 추가로 이제 칼빈슨이 오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함들이 있습니다. 자, 이 정도 가지고 이란을 공격할 수 있을까? 물론 기습적으로 이제 폭격하고 빠져나올 수는 있습니다. 이란이 이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은 일단 이란에 일정 정도 이제 피해는 입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란이 대응을 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때부터 이제 방정식이 확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폭격기가 뜹니다. 뜨면은 이란은 이제 이런 것을 정찰할 수 있는 자산은 없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이란 그리고 러시아와 이란은 별도 이제 군사적인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파트너십이죠.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이 동맹이라고 규정하지 않지만 사실상 동맹입니다. 만약 이란이 이제 미국과 뭐 장기전으로 들어간다. 이때 뭐 당연히 중국과 러시아는 이란을 지원하게 될 겁니다. 특히 중국의 이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러시아는 어떤 지정학적인 전략상 이란이 중요한데 이 중국 같은 경우는 바로 이 경제 생명선이 이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란에서 생산되는 석유 거의 대부분은 중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 85에서 90% 정도. 그래서 뭐 중동 지역에서 뭐 아랍 국가들의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란이 이제 페르시아죠. 페르시아로부터 이제 안정적으로 석유를 공급받기 때문에 이 중국 경제는 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란이 파괴된다. 그리고 석유 수출길이 막힌다. 이때 되면은 바로 이제 중국의 목줄을 조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가 중국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란을 폭격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 때문에 한다 그럼 너무 위험하죠. 그리고 이 중국 군함도 이미 뭐 오만만이나 이런 데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최신형 구축함이 이렇게 이제 대공 감시망을 켜게 된다. 그리고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위성 자산들이 인도양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에서 이륙하는 이제 폭격기들을 이렇게 관찰하고 이란에 정보를 준다. 이제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정보도 줄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대공 미사일을 유도를 할 수 있죠. 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진짜 공격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의 미사일이 일단 디에고 가르시아에 닿을 수는 없지만은 다른 상선을 이용해서 공격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상당히 위험하고 그리고 무모합니다. 그리고 이란이 본격적으로 반격을 해서 뭐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사우디나 이런 나라 서구 이제 오일 메이저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석유 인프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르무즈 해협도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란이 뭐 해협을 차단한다거나 다른 국가 이제 인프라를 파괴한다. 이때는 뭐 세계적인 대공황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뭐 유가는 100몇십 불로 뭐 한 200불까지 급등할 수도 있죠. 자,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것은 디에고 가르시아 공군기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뉴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14에서 폭격이 임박했다. 이제 좀 있으면 폭격한다는 거죠. 뭐 다음 주인지 다다음 주인지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은 결심했고 그 다음에 이란에 이제 대규모 폭격을 할 거다. 핵시설을 파괴할 거다. 그리고 뭐 이 지도자를 참수할지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미국이 전례 없는 대규모의 폭격을 할 거다. 이렇게 이제 크게 떠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의 이제 희망사항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제 군자산 이것을 봐서는 뭐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는 하기 힘듭니다. 2차 대전 이래 가장 큰 규모의 폭격이 이제 이란에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은 떠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란 역시 가만히 있지 않죠. 뭐 수천 발의 미사일을 지금 뭐 딱 대기시켜 둔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디에고 가르시아에 선제 공격을 한다. 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좀 무모합니다. 그리고 미군 기지입니다. 이란 주변에 있는 미군 기지. 그리고 병력은 뭐 공군, 해군, 뭐 모든 병사를 다 합쳐서 한 5만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해군력까지 추가가 되었죠. 그래서 한 15,000 정도는 이제 더 해야 됩니다. 이 기지는 이란이 이제 능히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디에고 가르시아까지 보낸다는 거 그거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미국이 대규모의 함대를 보냈기 때문에 이 함정을 향해서 이제 대한미사를 쏠 수가 있죠. 이건 역시 이제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도는 이제 이란 내에 있는 핵시설입니다. 그런데 산악지대로 이제 이렇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이 이것을 파괴할 수 있을까? 이것도 좀 의문스럽습니다.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이제 폭탄이 필요합니다. GBU-57A. 대형 관통형 무기입니다. 이것은 핵무기는 아니죠. 그리고 전술 핵폭탄, 중력폭탄입니다. B-61, 12. 자, 이것을 사용한다. 이거면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죠. 전술핵을 써서 이란을 파괴한다. 자, 이 경우 미국은 이제 세계에 어떤 이미지로 비칠 것인가? 이것도 이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과거에 이제 지르노프스키가 이런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2024년이 되면 중동에서 갈등이 터지고 우크라이나전은 이제 까맣게 잊어버릴 거다. 세계인들은 우크라이나전에 관심을 끊을 거다는 거죠. 이란은 북한이나 베트남, 코소보가 아니다. 이 이란을 둘러싸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거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뭐 사우디도 있고 이스라엘도 있고 미국 온갖 국가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란에서 진짜 3차 대전이 터질 거다. 그리고 이란 석유에 중국이 이렇게 이제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개입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란에서 만약에 큰 대규모 이제 폭격이 있는다. 이것은 3차 대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란을 서포트하게 될 겁니다. 이 미국은 그동안 이제 만만한 국가를 골라서 이렇게 두들겨 패면서 자신의 군사력을 증명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증명을 하면서 세계인들에게 우리가 이 정도로 강한 국가야. 이렇게 이제 두려움, 그런 환상을 이제 세계인들에게 심어줬죠. 과연 이란이 약한 국가일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자, 이 윌슈라이브는 이제 추가적으로 미국의 군사력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현재 17만 4,500명 정도, 이 정도가 전쟁이 터졌을 때 투입할 수 있는, 실제 싸울 수 있는 병력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상당수는 또 이제 이 전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공수부대라든가 해병대, 이들은 이제 언제든지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들을 다 합쳐도 한 7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엑스의 그룹을 이용해서 이제 군사력을 분석하고 해설을 추가했습니다. 자, 17만 5천 명. 이 정도로는 이란을 상대할 수 없다. 물리적 제약을 제외하더라도 이 병력 자체, 절대 병력 자체가 러시아나 중국,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죠. 러시아, 중국은 아예 빼겠습니다. 이란. 자, 이란에 대해서 미국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 지상군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공군력은 엄청나다. 그래서 이란을 압도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공군력이라는 게 제대로 된 대공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는 쉽게 먹히지가 않습니다. 베트남전 때 미국은 11,300대 이제 항공기를 했습니다. 전투기만 한 3,500대 정도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패했죠. 자, 그런데 베트남 전쟁 이후 미국은 이제 강력한 대공 시스템을 갖춘 나라와 상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당시 이제 베트남 때는 1950년대 소련이 만든 S-75에 격출된 F-4, B-52 이들도 있었다. 그런데 이제 196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S-125 이 이제 대공 시스템에 의해서 세르비아군은 1999년에 미국이 자랑하는 F-117 스텔스 전투기를 이제 격추했습니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란은 이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뛰어난 대공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자, 이제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는 그런 지역에 폭격기를 보내서 뻥뻥뻥 폭탄을 떨어뜨리고 이것은 이란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러우전에서 입증된 이제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이 러시아의 대공 시스템이 서방의 어떤 제품보다 월등히 뛰어나다는 겁니다. 서구가 자랑하는 스톰 섀도우 미사일, 이건 거의 한 90% 정도를 요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토마호크나 제즘, 이런 것은 거의 한 100% 가까울 정도로 러시아 대공 시스템은 요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매우 단순한 순항 미사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어태컴스 탄도 미사일입니다. 요격하기 힘듦에도 불구하고 자, 한 90% 정도를 전자전 장비 혹은 대공 미사일로 요격을 했습니다. 자, 이 러시아 미사일이 대공 미사일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은 이미 입증이 되었죠. 그리고 러시아 미사일 공격용입니다. 이것은 나토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공격용 미사일보다 뛰어나다. 오레슈닉은 아예 이제 뺀 겁니다. 오레슈닉 같은 경우는 별나라 미사일이죠. 서구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빼고 이스칸데르 같은 것을 비교했을 때도 이 러시아 미사일, 공격용 미사일이 서구보다 월등히 뛰어나다는 거죠. 다시 이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란의 공격용 미사일 그리고 대공 시스템, 이것들은 모두 러시아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생산력. 지금 현재 미국과 서구가 무슨 노력을 해도 이 중국의 생산력을 따라갈 수가 없다. 우리 아이들의 시대가 와도 중국의 생산력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이란전에 개입한다. 이제 그림이 확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미국과 나토, 이스라엘 방공만들 좋은 것도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방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러시아와 이란이 공격을 한다, 중국이 공격한다, 유럽의 이제 나토를 예를 들겠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 전략적인 목표물의 5%만 커버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러시아 미사일을 그대로 이제 두들겨 맞는다는 거죠. 여기에 오레슈니까지 떨어지면 이거 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란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만약 이란을 공격하게 된다. 그리고 전쟁이 장기화된다. 러시아와 중국이 이란을 돕는다. 이때 이 중동 지역에서 미국은 큰 피해를 입고 패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선이 이제 확대가 됩니다. 만약에 이제 유럽까지 여기에 불이 붙는다. 이때는 이제 진짜 세계대전입니다. 세계대전이 터지게 되면은 유럽도 이제 핵은 배제하겠습니다. 유럽도 심각한 데미지를 입고 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을 얕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 이 중국과 러시아가 있습니다. 물론 미국은 시드를 하면 된다. 대공 시스템을 먼저 파괴하면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까지 이란 정도의 대공 시스템을 가진 나라를 상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실제로 이 시드에 성공할까? 이것은 하나의 일루전이라는 거죠. 근거가 없는 허세라는 겁니다.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만약 미국 폭격기가 이란의 사막에 뒹굴게 된다. 자네들이 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 B-52도 그렇고 B-2 스텔스도 그렇습니다. 미국이 만약에 이제 B-2나 B-52 이 중에 한 4분의 1 정도를 잃었다. 당장 이 대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대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2차 대전과는 다릅니다. 2차 대전 때는 아무리 떨어져도 그냥 막 만들어내면 됩니다. 만드는 양이 떨어지는 양보다 더 많으면 되죠.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자, 결국 이 중에 몇몇은 이란 산비탈에 불타는 잔해로 끝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공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미국 함정도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혹자는 미국이 이제 팔랑스를 가지고
이제 초근접 무기 시스템 쭉 돌아가죠. 그런데 20초 동안에 1,500발을 쏘면 그게 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탄이 고갈이 납니다. 그 다음 날라오는 미사일 드론 어떻게 합니까? 결국 뭐 배가 침몰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중동 지역의 현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 푸틴은 이 미국이 만약에 이제 이란을 공격하게 되면은 심각한 후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뭐 러시아가 이제 미국을 팬다 그런 뜻은 아니죠. 미국이 상당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특히 중동 지역에 산재한 이제 미군 기지. 그리고 왕위가 이제 긴급하게 이렇게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푸틴까지 만났죠. 일단 라브로프와 만나서 뭐 이렇게 뭐 사인도 하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란과 관련된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다들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위는 이제 푸틴과 또 따로 만났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특히 이란 문제에 있어서 우크라이나 전 문제에 있어서 협력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란은 중국 경제에 이 생명수, 이제 이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죠. 만약 이란을 파괴하게 되면은 중국에 심대한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은 이란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것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도 가능한 거죠. 뭐 대공 시스템을 제공한다든가 다른 형태의 미사일을 제공해서 이란을 보호하는 거죠. 이때는 그냥 3차 대전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만을 둘러싸고 이제 중국이 갑자기 이렇게 포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칼 빈슨이 중동으로 갔기 때문에 이 아시아존에는 항공모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 대만을 포위한 거죠. 만약 이란에서 불장난을 하면은 대만을 공격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또 대만인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매우 긴박한 상황임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